안녕하세요. 포순환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순환문 또는 간단히 포문은 파이썬이 제공하는 순환문 두 개 중 하나입니다. 앞서 강의에서는 while문을 진행하였고요. 이번 강의부터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포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을 실행하거나 순회형 객체의 모든 값들을 처리하려는 명령문 블록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range 클래스나 enumerate 함수를 사용해서 일정 횟수 동안 명령문 블록을 반복 처리하거나 순회형인 문자열, 리스트, tuple, 딕셔너리, 세트 등에 속해 있는 객체들을 하나씩 차례로 처리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순환문입니다. while문과 마찬가지로 for문도 주어진 횟수나 조건에 따라 특정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반복문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for문은 문법이 매우 간결해서 while문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하는 순환문입니다. 그럼 for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포문의 형식은 여기 나와 있는 문법 형식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형에 들어있는 객체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례로 추출해서 변수에 할당한 후 for 명령문을 수행합니다. while문처럼 이렇게 for문 첫 번째 줄의 마지막에도 쌍점이 옵니다. 여기 화면의 예시 코드는요.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는 5개의 문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자를 하나씩 꺼내서 변수 i에 할당을 하고 그리고는 출력을 합니다. for i in list죠. 그죠? 그래서 i에 있는 것을 자동으로 꺼내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여기 코드를 보면은 while문과 차이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좀 아시겠는지요? while문의 경우는 이렇게 sentinel value를 맨 처음에 만들어서 우리가 인덱스 변수를 썼죠. 그죠? 그리고는 전체의 길이를 계산하는 len 함수를 사용해서 while index가 len 리스트의 길이보다 작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print i에다가 인덱스를 썼죠. 사실은 인덱스를 하나씩 올려주면서 각각의 객체를 이제 액세스를 했는데 여기서 인덱스나 이런 걸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센티널 밸류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하나씩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추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포문은 매우 편리하고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포문의 전체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포문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형식은요. 여기 나와 있는 포문 형식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for 변수인 순회형하고 그 다음에 포문 명령문을 실행하고요. 그리고는 else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else 명령문이 나오죠. 이렇게 포문은요. 순회형에 들어있는 객체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례로 추출해서 변수에 할당한 후에 for 명령문을 수행합니다. 변수는 순회형에서 가져온 값을 참조하는 한 개의 변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복합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즉 변수는 변수 1, 2, 3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복합 변수인 경우에는요. 주로 tuple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for문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else문은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else문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는 for문이 break 또는 return에 의해서 종료가 되거나 for문 실행 도중에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예시 코드를 좀 더 보면서요. for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이 for문의 실행 순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형식에서 변수가 있죠. 그죠? 변수가 이제 처음에 있는 저 순회형, 이 순회형 자료의 제일 앞에 있는 객체를 할당을 받습니다. 리스트라든지 투플 같이 순수가 있는 것을 인덱스 0부터 받을 거고요.
순수가 없는 딕셔너리나 세트의 경우에도 어쨌든 어떤 게 맨 앞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일 먼저 있는 게 나올 겁니다. 그 제일 앞에 있는 객체를 갖다가 이렇게 변수에다 할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포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변수는 이제 이전에 받은 객체의 바로 다음 객체를 이렇게 할당을 받고요. 또 포문을 실행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순회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처리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회형이 마지막 객체를 변수에 할당해서 포문을 실행을 하고 이것을 종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else문에 else 명령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else 명령문을 실행하고 나서는요. 포문이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순회형의 모든 값이 다 처리가 되든지 또는 순회형이 아예 처음부터 비워져 있다면은 이 for 명령문은 실행이 되지 않겠죠. 물론 순회형이 처음부터 비워져 있어서 for 명령문은 실행은 되지 않더라도요. else문은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else문이 실행되지 않는 조건은요. for문 안에, 즉 for 명령문 안에 break나 return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종료가 되든지 for문, 즉 for 명령문 안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가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딱 두 가지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비록 순회형이 비워져 있어서 시작부터 for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조건이 이제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for문을 빠져나오기 전에 else 명령문은 실행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서 for문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결론적으로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while문에서도 했었죠. 여기에서는 이제 변수를 토탈만 사용합니다. 토탈을 해서 여기 초기 값으로 0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range, 우리가 이제 곧 range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좀 상세하게. 그전에도 많이 사용을 좀 했었죠.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만들어서 변수 i에다 담고요. 그 i를 이렇게 토탈에다가 더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더해져서요. 여기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다 더한 결과가 else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고 1부터 10까지 합은 55입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while문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sentinel value를 가지고 있는 i가 없죠. i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i를 1씩 증가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계산하고 다시 i 값을 증가하는, 만약에 우리가 i를 증가하지 않으면 무한 루프에 빠진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포문은 그냥 알아서 이것을 처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더 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포문을 통해서 순회형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객체를 갖다가 하나씩 꺼내서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 인티저라는 투플이 있죠. 이 투플은 6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 숫자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토탈이 0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for item을 해서 이제 인티저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변수 아이템에다 담죠. 순서대로 2, 8, 3, 5, 10, 27 이렇게 담겨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탈에다가 차례로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더한 후에 모든 이제 값들이 처리가 되고 나면요. 그리고 보면은 else문을 실행하고 전체 포문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투플에 있는 숫자의 합은 55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while문에서도 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보시면요. 뭐가 빠졌습니까? 인덱스가 빠졌죠. sentinel value는 인덱스가 빠지고, 그리고 요 integer라는 투플이 몇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는 len 함수를 호출하는 그 과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이 전체 길이보다 작을 동안만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제 그런 작업인데요. 그리고 값을 꺼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인티저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인덱스가 증가하면서 하나씩 꺼내죠. 그리고 또 인덱스를 1 증가시킵니다. 이때도 만약 인덱스를 1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실수로 빠뜨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한루프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포문이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냥 알아서 본인이 순서에 맞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리스트나 튜플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다 꺼냈어요. 물론 딕셔너리나 세트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문자열도 적용이 됩니다. 순회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값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여기 for 아래에 있는 명령 블록을 다 실행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else 명령문 블록을 실행하고 이렇게 포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문이 while문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죠. 그러면 while문은 이제 언제 쓰느냐? 특히 while문을 많이 쓰는 경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한루프에서 계속 돌다가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은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while문에서 우리가 봤던 메뉴 드리븐, 예를 들면 어떤 번호를 선택을 한다든지 해서 입력값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while문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요. 어떤 조건이 맞으면 빠져나올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요. for문은 주로 이렇게 순회형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하나씩 처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이렇게 트래킹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인덱스의 수를 매번 증가할 필요도 없이 for문이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for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문법 중에서 for가 가장 심플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포문 형식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